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올해 주거 종합 계획을 확정지어서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과 공공주택 공급 계획 등 세부 사항도 밝혔는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 알부자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저희 알부자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부동산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주저마시고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부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알부자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토지 박사시죠? 한국토지개발원의 박관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승찬님,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박관식입니다.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사회자님, 네. 엊그제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핀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어요. 벌써 하얀 폈네요.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막 쏟아지는데 네. 그 향기가 온 세상을 진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아카시아 향기 있죠. 또 추억 모아서 네. 황금으로 바꿔서 드리는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힘차게 저희가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알짜 강의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주제는 인구, 일자리와 부동산의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벌써부터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구와 일자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쉬운 듯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함수 관계가 과연 인구하고 일자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관심 없는 그런 이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떠나다 보니까 우리는 인구가 왜 늘어나는가 그러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원천적인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여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 행복한 지구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지구촌은 어느 날인가 원시 사이에서 재미있는 산업 사이로 우리가 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산업 사이로 가기 전에 어떻든 인구가 어떤 곳에 가장 많이 몰리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구가 몰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직장인이 첫 번째 많이 늘어야죠.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날 때 그곳에 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2000년 전에 사람이 인구가 몰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을까?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죠. 그 로마는 어떤 직장인이 많았냐? 군 공무원이죠. 그래서 군 공무원이 많이 몰리면서 이때 높은 아파트는 이렇게 8층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아파트먼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네로 황제 때 동간거리가 확보되지 못하면서 큰 불이 나면서 이게 그때 많이 헐어지기도 하고 또는 건축 공법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와우 아파트처럼 이렇게 헐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런 건물은 그럼 왜 짓느냐 했을 때
최고의 목적은 월세를 받는 겁니다. 월세. 그래서 월세를 받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그 건물은 언제부터 시조였냐? 로마 시대 때 약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하면서 한동안 조용히 전 세계가 또 멈춤 상태에서 있다가 어느 때 또 산업사회가 일어났냐? 영국 런던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이런 도시화가 형성이 되죠. 도시화가. 근데 도시화가 됐을 때 역시 런던에서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직장인 숫자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파트먼, 이게 아파트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영국에는 안개가 끼면서 이렇게 전부 습하다 보니까 여기서 염소, 양 이런 가축들이 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지금 패스트 콜레라죠. 지금은 코로나고 그때 전염병이 오면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간거리를 좀 띄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슬슬슬 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그때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에 건물이 들어서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것이 뉴욕으로 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뉴욕에 가면서 뉴욕의 맨하탄을 얼마에 팔았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00원에 그 인디언 할아버지가 그 땅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 땅값이 지금 얼마 가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비싸졌죠. 그 뉴욕이 수도가 워싱턴으로 옮겨가면서 워싱턴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벼락부자가 탄생이 시작됩니다. 이 벼락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설 때 갑자기 직장인 숫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생길 때는 이런 신도시가 생기면서 벼락부자가 많이 탄생되는 이게 해외에서 최초로 벌어진 사례죠. 그런데 이런 워싱턴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탄생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많이 탄생되냐?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일본이 70년, 미국이 100년에서 200년, 영국이 100년에서 200~300년 걸리는 그 시간을 우리나라는 40에서 50년 만에 완벽하게 지구촌 유럽을 따라잡으면서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굉장히 빨리 된 거죠. 일본이 70에서 80년 걸려서 또는 100년 걸려서 개발될 것을 우리나라가 40년, 50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고 유럽을 따라잡으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포항에 포스코가 들어가면서 포항에 짧은 시간 내에 가치가 오르면서 여기에서 벼락부자들이 많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상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벼락부자가 막 그물그물 탄생되죠. 포항, 울산, 형산강, 포항, 태화강, 울산, 낙동강, 부산.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죠. 섬진강, 광양, 순천, 여수. 그래서 우량의 직장인들이 생기면서 이곳에서 벼락부자가 많이 탄생되고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15 내지 20년 만에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면서 서울만한 도시가 1000만 명 되는 도시가 상하이, 엔타이, 칭다오, 시명, 텐진, 북경, 다롄 이런 도시들이 서울보다 더 큰 도시로 탄생이 되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15 내지 20년 만에 어디를 따라잡냐? 유럽을 따라잡고 일본을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모든 산업이 이 중국과 옛날에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관련되면서 동남쪽이 개발이 됐었는데 지금 30년 동안 이 동남쪽에는 대기업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포스코 포항제철, 울산 자동차, 중공업 또는 기타 산업들이 광양까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전혀 생기지 않고 지금은 자동차 그러면 인조공장, 소화리 공장, 완주 공장, 철강 그러면 현대제철의 당진, 그리고 반도체 그러면 LG필립스, 파조, 삼성전자, 영통, 동탄, 탕정 지금 평택에 이렇게 들어서고 있고 지금 조선 그러면 현대사무중공업이 영암에 있고 해남에 대한조선이 지금 이 대한조선 규모가 어느 정도냐 서산시만한 그런 조선소 하나가 지금 생기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함수관계 때문에 모든 물류도 지금 목포에 가면 12선석으로 지금 컨테이너 항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 사람들을 겨냥해서 본래 다롄에서 홍콩까지 가려면 2,000km입니다. 2,000km. 근데 상해에서 목포까지 오는데 다롄에서 오는데 6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보면 얼마 거리냐? 1시간 20분이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강북에서 강남 가는 시간이면 목포에 도착해서 이곳에 위락도시도 규모가 어느 정도냐? 1,100만 평이니까 세종시만한 전주시만한 위락도시가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이 해남 영암 쪽이 또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모든 산업이 중국이 짧은 시간 내에 13억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러면서 러시아까지 수출하게 되면서 모든 산업이 서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쪽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로 거듭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적, 질적 변화가 지금 직장인이 많이 생기면서 서해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직장인이 좋은 우량한 직장이 생기면 강남의 테헤란로 주변에 우량한 직장인이 생기면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고 또 판교가 우량한 직장인이 생기면서 많이 오르고 있고 마곡이 오른 사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직장은 뭐냐? TV, 가전이죠. 반도체 이런 그 종류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일자리가 가장 우량한데 그렇다고 본다면 서해안에 보면 영통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를 리드하면서 지금 서해안에 보면 파주에 LG필립스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영통에 삼성전자가 있죠. 동탄에 짧은 시간 내에 삼성전자가 들어왔죠. 우리나라도 중심인 서해안에 세종시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주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탄생됐고 세종시보다 더 우량한 사람이 많이 탄생되는 데가 지금 평택에 가면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우량한 직장인이 많이 생기고 또는 미군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 LG 또는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한 번쯤 뭘 생각해야 되냐? 직장인, 우량한 직장인과 일자리의 함수 관계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곳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우량한 직장인이 생기면 땅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동탄이나 영통, 평택에 떨어졌던 아파트 값들이 지금 프리미엄이 착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량한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면 평생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 관계상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인구와 일자리가 몰리는 곳에 부동산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 일자리, 그리고 부동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는 알찬 고민 상담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있으시면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박관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다고 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찬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고 계시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이나 지번,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화 연결부터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여기 광명 사거리 한진 아파트 네. 저기가 전망이 좀 어떤가 해서요. 네, 한진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광명시로 한번 가볼게요.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답답한 마음 달래려 전화하셨는데 네, 네. 뭐가 궁금하세요? 예, 전망이 좀 앞으로 어떨까요? 아, 전망이요? 네, 전망을 현미경으로 봐드릴까요? 쌍안경으로 봐드릴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광명시에 예, 이 아파트가 광명 사거리역이거든요. 예, 예. 이 주변엔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네, 다 네, 단독주택이잖아요. 많아요. 지금 많이 생겨가죠. 근데 없는데 그곳에 아파트가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신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이 주변은 전부 다 빌라잖아요. 아, 그런데 또 지금 아파트 많이 들어서요. 건너편으로. 아, 건너편에 많이 들어서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이 도심 속의 아파트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난 이쪽으로는. 참 아파트 사는 사람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빌라 사는 분들이. 아이고, 오래돼서요. 그러죠? 예. 오래됐으면 두 가지 형태잖아요. 오래되면 또 재건축 해야 하네요. 재건축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아주 오래되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단지 위치가 좋으면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주변에 네. 집값들도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광명이. 네, 그래서 네. 이 외곽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네. 또 특히 조금 있으면 광명의 신도시도 조금 이 밑에 쪽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그때 가면은 이 아파트 값이 조금 더 상승기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또 저기 저 철산리 12단지가 낫까요? 여기가 낫까요? 철산 12단지 네, 두 개 다 좋아요. 철산 12단지도 네. 지금 네, 철산 12단지나 이 주변도 네, 상당히 그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철산 12단지도 좋고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도 좋고. 네. 근데- 거기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철산 12단지 물어보는 이유는요. 글쎄 여기보다 거기가 나을 것 같아서. 거기 하나 더 사시게? 예, 예. 하나 더 매입하시려고요? 글쎄요, 그럴까 하고요. 그래서 예, 예. 그러면 철산 12단지도 하나 예. 매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런데 또 대신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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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충남 보령군 청남면 향천리 790-2 거기도 땅이 좀 있는데 예.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알아보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양보. 그거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다른 사람한테 오늘은 예. 양보하고 예. 다른 분한테 제가 추후에 전화를 주시면 예.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일단 말씀 주신 곳은요, 위치도 괜찮고 희소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더 많은 고민은요, 계속해서 저희한테 또 전화 주시면 다음에 상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전화 연결도 바로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니 경기도에 네. 여주예요. 네. 같이 좀 있는데 네. 그게 앞으로 그 동네 어긴데 네. 뭘 좀 할까 하다가 과실을 심어야 되는지 시설 투자를 할 것인지 그걸 좀 앞으로 전망도 좀 궁금하고 네. 여러 가지로. 네, 보유하고 전화드렸어요. 계신 곳에 어떻게 좀 사용을 하면 괜찮을지 이 부분이 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정확한 그리고 앞으로 위치가 전망도. 어떻게 될까요? 저기 여주에 능서면 능서면? 용은리 네. 335번지요. 네, 용은리 335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 토지 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 달래려. 서울경제 전화했는데 전화드린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목소리에 복이 터덕터덕 붙으셨네. 저기 시청자님, 예. 거기 계셔봐요. 제가 복 굴려드릴게. 네. 떼굴떼굴, 떼굴떼굴. 복 굴러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네. 그 주변으로 이렇게 부발역이 생겼고 네. 세종대왕역이 생겼거든요. 아, 예. 그 사이에 지금 갖고 계셔요. 예, 맞습니다. 그 사이인데 요즘 이 역세권도 뜨는데 예. 중요한 게 이런 인터체인지 있죠. 인터체인지. 예. 이런 인터체인지 주변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아, 예. 왜 인터체인지 주변이 뜨는지 아셔요? 아무래도 교통이 좀, 아, 물류 때문에 그래요. 물류. 요즘은 예, 옛날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그 눈으로 보고 사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요즘 문화가 바뀐 게 뭐냐? 그 코로나가 오면서 네네. 전화로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사업들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물류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기존 그 백화점 비슷한 업체들이 쇼핑몰들이 인터넷 이런 인터체인지 주변에 막 생겨요. 예. 그러면서 전화하는 순간 금방 배달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물류 네. 창구를 IC 주변에서 갖고 있다가 얼른 차에다 실어가지고 날라다줘야 빨라요, 안 빨라요? 그래야. 예,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주변의 땅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주변이.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 토지는 네. 2개 인터체인지 사이에 있어요, 용언니가. 예, 맞아요. 역정과 역정과 사이에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마음고생이 조금 컸다 하더라도 네. 조금만 기다리면 네. 그 인터체인지 주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물류창고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땅 한번 팔아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전화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렇군. 그럼 나무를 심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 상태로 놔두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죠?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예. 주무실 때 복주머니 옆에다 하나 놓고 주무셔. 이거 말씀만 들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현명한 결정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제가 지금 인천에 네. 만수주공 4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매도 시기 좀 문의하고 싶어서요. 네,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매도 타이밍 어떻게 네네. 한번 잡으면 좋을지 인천으로 해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예, 제가 지금 인천 그 만수동에 주공 예. 4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요즘 집값이 조금 상승세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매도 시기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전화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집을 몇 개나 갖고 계셔요? 한 개요. 아, 한 개 있는데 네네. 그 한 개 팔아가지고 그럼 어디 가서 사시게? 조금 넓혀 갈까 해서요. 축하합니다. 넓히는 것은 네네. 넓히는 건 참 좋은 생각이셔요. 예예. 그리고 이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네네. 지금 이렇게 만수동에 숲세권이에요. 숲세권 네네. 옆에. 예, 그래서 예, 맞아요. 옛날에는 역세권이 지금도 물론 뜨고 있지만 네. 역세권보다 좋은 게 숲세권이에요. 네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코로나 있죠. 코로나. 네. 코로나 이 양반이 와가지고 전부 다 마스크 끼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산속 숲세권에 있으면 네. 이 소나무나 참나무가 네. 코로나를 이렇게 두드려 패거든. 그래가지고 공기가 맑은 곳에 가면 건강해야 안 해요. 건강하죠. 예. 그래가지고 숲세권이 요즘 인기가 있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해는 되시죠? 예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숲세권이라 고생했는데 네. 앞으로는 숲세권이 뜨고 있어서 조금 네. 그 가치가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는 뭐냐? 자녀는 몇 명이죠, 자녀?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있어요. 아, 2명 있으시네. 네네. 그 우리 자녀분들도 나중에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결혼할 때 집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부자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부자 되면 좋죠. 그 부자 되려면 이 네. 아파트를 팔지 마시고 네. 여기는 전세를 주셔, 전세를. 네. 전세를 주고 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네. 아파트 하나를 매입했으면 좋겠어요, 좀 큰 걸로. 그러기에는 여력이 예,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아, 그래요? 그래도 네. 네. 여력이 안 되면 매매하고 네. 단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번 네네. 이런 기회에 큰 아파트를 사는 게 요즘 큰 아파트가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이 주변에 단지가 좀 대단지인 경우에는 예. 좀 상승이 좀 많이 됐어요. 근래에요. 예. 그러죠. 그래 네. 좀 됐는데 네. 그래도 소형보다는 중대형이 좀 덜 올랐어요. 네. 근데 대형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지을 때 인테리어 내장이라든가 건축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위치가 좋고.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형으로 한번 갈아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저도 그 부분을 그래서 고려를 하고 있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대형으로 갈아타되 네네. 그 아파트를 보고 팔자마자 네. 바로 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팔고서 못 사가지고 전세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쵸. 예. 바로 매입을 해서 네. 조금 더 큰 데로 가면 네네. 우리 자녀분들 있잖아요. 결혼할 때 네네. 사부인 만날 때 좀 큰 아파트에서 만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조금 큰 데로 이사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계획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그만큼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타이밍 잘 잡으셔서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강원도 홍천 서면 네. 팔봉리 85-4 6번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주변 개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감감이어가지고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예. 지금 좀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좀 팔고 네. 따뜻한 도시로 가야 될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주변에 일단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전망.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대표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고 답답한 있습니다. 마음 달래려 서울경제 전화했는데 통화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데는 예, 이게 풍수지리를 좀 우선 봐드릴게요. 네, 풍수지리를 보면 이렇게 강이잖아요, 강. 네, 네, 홍천강. 홍천강인데 홍천강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둘러서 이렇게 이렇게 강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쪽에는 날카롭잖아요. 뭐가 쌓인 게 없잖아요. 예, 예, 여기는 풍수지리로 적으로 봤을 때 예. 이 물이 흘러서 이렇게 굽이쳐 흘러가기 때문에 좀 깎여요. 예, 그래서 이쪽은 조금 부자가 안 되는 터예요, 오른편은. 근데 여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쪽 앞에 땅을 깎아가지고 예, 갯벌을 앞에다 놔야 안 나요, 모래벌을. 그 모래벌이 막 쌓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예, 예, 쌓이니까 여기는 복터야, 복터.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 땅이 그냥 쌓이잖아요, 모래벌이 이렇게. 네, 이게 네, 쌓이는 것만큼 이게 복이 쌓이는 거야, 이게 재산이. 예. 그래서 옛날에 뭐 복터다. 그 복터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길 건너편 쪽보다, 그죠? 예, 예, 길 건너 쪽에 집이 별로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없습니다, 별로. 이쪽에는 펜션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요, 안 그쪽에는 그래요? 별로 없는데. 아, 여기 봐봐요.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예, 여기는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길 건너편은 없잖아요. 예, 예. 이쪽은 깎아먹기 때문에 장사가 좀 덜 돼요, 오른편은. 왼편은 복이 자꾸 쌓이잖아요. 재산이 쌓여. 그래서 집을 지면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와. 그래서 복터단 말이에요. 복터라. 그래서 이런 펜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장사도 돼. 예. 그래서 이런 터는 등기 이전만 해놔도 그냥 뭐가 있냐면 등기 이전만 해놔도 행복한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한 17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지루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가만히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 뭐 주변에 뭐 도로가 생긴다거나 뭐 공단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소식이 좀 있는지. 아,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예. 그 아름다운 홍천강이잖아요. 여기는 공단 같은 게 생기면 오히려 펜션이 장사가 덜 돼. 혹시 매연이 올까 봐서. 예. 그게 안 오는 게 좋아요, 공단은. 예. 또 예. 대기업이 들은다면 모르는데 대기업은 예. 토지가 넓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영토가. 예. 여기는 예. 산악지대고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 예.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예. 이런 지역은 펜션이나 전원주택지로서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숲세권이 인기가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보다도 예.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면 내년쯤이면 적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내년은 우리나라에 토지 보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 예. 그럼 올해 약 45조 원 정도 토지 보상이 나오면 예. 내년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올 하반기부터. 예. 그래서 내년이면 땅값이 우리나라가 한번 오를 거예요. 예. 그때 다시 서울로 오고 싶으시면 매매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예. 예. 일단은 예. 이런 복터에 좋은 대지를 갖고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큰 개발 계획은 없지만 지리적으로 기온이 괜찮다라고 하시니까요. 타이밍도 잘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언하는 것은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전화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문자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사리 292-10번지 전망 문의합니다. 822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서 가깝기는 하죠, 경기도니까. 예, 우리가 보면 네. 이렇게 경기도라 서울하고 이렇게 이제 가까운 듯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슈가 없는 곳에 토지를 사게 되면 오르는 속도가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 주변에서
대기업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 주변에 지금 대기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밑에 쪽으로는 배감 원삼 쪽으로 또 대기업이 이렇게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가가 안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사회자님 네. 어떤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 발생됐냐면 우리 시골도 똑같아요. 네. 뭐가 있냐면 이런 시골에 농사짓던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데 쌀값이 요즘 좀 통통해요. 한 가마니 80kg 20만 원 가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은행에다가 이제 자녀들 결혼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다 보니까 돈이 이자가 많이 줘요, 안 줘요, 요즘? 요즘 많이 안 주죠.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장에 돈을 넣어놨더니 돈이 안 돼. 안 늘어나네요. 안 늘어나.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뭐라냐? 안 되겠다. 땅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런 절대농지잖아요. 절대농지 같은데 이런 시골의 논들이 지금 가치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냐 이분들이 농사져서 또 직불금도 주고 뭣도 타고 하니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시골에 있는 농지들도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어르신들이 통장에다 돈 넣어놓으니까 이거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 전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갖고 계시면 좀 얼굴이 이렇게 조금 환해지면서 돈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뭐 절대 농지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상담되지 못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전월세 신고제 도입,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이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도입을 하는 이유는 뭐고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좀 찾아올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선진국보다 최고 아까 이제 신기한 선진국 아주 최고 선진국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서 뭐든지 투명하게 이제 하는 그런 네. 사회로 가장 모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는 전부 다 임대사업자를 거의 다 냈어요. 네. 거의 다 냈는데 안 낸 분들은 몇 명 안 돼. 오히려 낸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명하게 오히려 관리되고 있어요. 임차인들은 지금 들어오자마자 왜 그러냐면 자기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먼저 신고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제 우리가 보면 전월세를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시행하는 것은 세입자도 좋고 임대인도 더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요? 임대인도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네. 그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조금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좀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떳떳하게 신고하면 네. 그럼 좀 더 올려서 받고 네. 좀 올려서 받고 이게 그 내용이에요. 네, 그럼 임차인에게는 조금 그러니까 힘들어지지 않나요? 임차인도 네. 또 대신에 명확하게 예. 자기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돼요. 전월세 상승. 전월세 상승을 조금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현재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세 월세가 왜 오르느냐? 세금이 지금 많이 중과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자님 생각해 봐요. 네. 우리가 모든 것은 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원가 나오죠. 인건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플러스 마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월세도 똑같아요. 지금 종합부동산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그렇죠. 세금 많이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세금은 월세 받아서 내야 돼요, 내 돈으로 내야 돼? 자기 돈으로 내야죠. 예. 아니, 적자 보면 내요, 못 내요? 그럼 못 내죠. 그러니까 적자를 안 봐야 되잖아요. 네. 안 보려면 세를 좀 올려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올려서 받다 보면 그래야 세지, 안 그러면 월세 받아가지고 세금을 냈더니 부족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좀 올라가게 되고. 네. 그 순환 고리는 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그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짓게 된다면 뭐 역효과나 이런 부담 등은 없을까요? 그것은 괜찮게 그것은 흘러갈까요? 아니 부담을 안 시키고 싶어도 네, 어쩔 수가 없다. 세금을 월세를 받아서 네. 종합부동산세를 냈더니 부족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건물 갖고 적자 보잖아요. 그렇죠. 그 흑자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조금 더 되죠. 올릴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동현상으로 그러면서 지금 기준시가도 올랐잖아요. 네.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물가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도 또 맑아지니까 좋은 것이다. 또 오르면 또 우려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좀 더 투명하게 가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서 또 다른 제도들이 도입이 된다면은 시장이 어떤 변화를 좀 맞이할지가 시장은 궁금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옛날에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세금을 몰래 이렇게 했었어요. 하다가 어느 날인가 딱 세무서에서 이렇게 조사를 나오면 그것까지 부과해, 가산세까지. 그래갖고 한꺼번에 그냥 몇 년치 가산세 다 내게 돼 있어요. 밀려있던 게. 밀려있던 네. 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양성화 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안 묻잖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를 하면 지금부터 그냥 정확하게 양성화 되잖아요. 오히려 더 건물주한테 이익이 되는 신고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밀려 있는 게 있으면 힘들지언정 앞으로는 좋을 거다. 아니 좋죠. 아니 과거에는 이렇게 하다가 예. 만약에 이제 진짜로 알게 됐을 때는 가산세를 많이 물게 됐어요. 네네. 몇 년치씩 막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신고를 확실하게 하면 양성화 되잖아요. 네. 그 과거는 묻지 말잖아요. 네. 지금부터 쫙 잘하니까. 지금부터 다시 투명하게 하면 지금 된다. 투명하게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도가 나왔으니까요. 양쪽 모두 불평, 불만이 없는 제도로 자리를 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 만나볼게요. 여전한 미끼 매물, 국토부는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8월부터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 뭐 깜빡했다, 몰랐네요라는 등 이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한다고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허위 매물 광고를 좀 근본적으로 없애려면은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 봐봐요.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 허위 매물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중개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여기 문에다가 허위 매물이 아니에요. 무슨 아파트 정확하게 얼마 몇 층 얼마 전세 얼마 나왔다고 써놔봐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집으로 직접 가버려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허위 매물이 아니라 네. 실제 매물을 만약에 인터넷상에다 올렸어요. 네. 그러면 저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다 앉아 계셔요. 그래갖고 사회자님이 실제 매물을 무슨 아파트 얼마에 딱 정확하게 나왔다. 그것이 딱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회자님, 공인중개사분이? 명함 들고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겠죠. 그 매물을 올리는 순간 그 사람은 굶어 죽어요, 돈 벌어요. 그래도 근데 그 절차가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무슨 절차가 있어요? 거기 얼마? 공인중개사한테 직접 가서 문의를 하고 이렇게 아니 되지 않나요? 공인중개사한테 그러니까 네. 허위 매물이라는 것은 어디 인터넷에 올린 것을 허위 매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아니면 여기 뭐 간판에다가 붙인 것은 허위 매물이지 뭐 속에 장부해 갖고 있는 것은 허위 매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위 매물이 없이 실제로 냈다고 봐봐요. 네. 그러면 그걸 누가 다 알아요, 몰라요? 옆 중개사무실에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공개가 되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옆에 공인중개사가 나는 여기에서 내놨으니까 이 집에서만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쉽지 않겠죠. 그러기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실제 매물을 올려놓는 순간
그분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그냥 볼까요? 못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매물 올렸어요. 몇 층 몇 호 얼마에 나왔다. 실제 매물 올렸어. 누가 그 사람한테 가 준 게 그 사람한테 전세든 매매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나 공인중개사가 몇 층 만약에 무슨 아파트 네. 몇 층 몇 호가 나왔다. 네. 얼마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공인중개사가 명함 들고 그냥 10군데 20군데가 다 가가지고 나한테 주시오. 헐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매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한 정말 처절한 어떠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꼭 이분들이 잘못한 허위 매물을 올려서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왜? 실제로 올려놓으면 다 걸리가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게 정확한 매물이어야지 또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헛걸음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허위 매물을 올린 것이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 모든 공인중개사가 좀 스스로 돌아보고 또 실수요자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만나보시죠. 바젤3 괴담 진실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는 바젤3 주의보가 아주 이슈입니다. 재테크 분야 인터넷 방송이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바젤3가 시행이 되면 대출이 안 나온다,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이 어마무시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라서 은행 대출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좀 작은 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걸 사다 보면 대출을 끼고 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그 외국 사례를 보면 2008년대 리먼 브러더스라는 또는 그 오래된 아주 150년 된 그 은행들이 한번 어려움이 와버리니까 그냥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때 이제 그 시대 그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나 금융위기 사건을 주범을 보면서 바젤에서 그러면 은행에서 그냥 그렇게 아무 돈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대출해 주는 것은 좀 규제하고 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했을 때 대출이 규제가 조금 더 이렇게 상향되는 것 뿐이지 한꺼번에 그냥 대출 아무도 안 해줘. 네, 아무도 안 해주면 은행은 그날부터 굶어요, 안 굶어요? 굶겠죠. 반대로 은행이 부도나죠. 그렇죠. 은행은 돈을 받아서 이자를 좀 더 받고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네, 은행인데 한 푼도 안 빌려줘. 안 빌려주면 안 빌렸어. 서로 힘들겠죠. 그러면 서로 힘든 게 네. 아니라 은행은 뭐 당연히 부도나죠. 네. 돈 안 빌려주면 어서 이자 소득 갖고 먹고 사는 데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은행 지금도 우리가 저 9억 이상 아파트는 좀 규제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소형으로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예 대출이 안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조금 적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10억짜리 6억 대출해줬다면 한 3억으로 줄이는 경우는 있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큰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네. 그런 일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럼 대출 규제가 조금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강해진다 하더라도 네. 크게 영향은 없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이미 우리나라가 그 BIS 기준을 네. 바젤 3의 기준을 많이 맞춰놓고 있어요. 현재 은행들이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은행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비하고 은행을 있죠. 네. 아유 그럼요. 우리나라 은행이 보통 은행이 아니에요. 네. 세계 최고 엘리트 분들이 계셔서 다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와도 네. 끄떡없는 은행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가계 문제라기보다 은행의 건전성의 문제를 더 봐야 된다라는 뭐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정보들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팩트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쏭달쏭 이슈 체크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부자 박관식 대표와 함께 아주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